이러한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북한. 또 오늘 일본은 집단 자유권 법안 강행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맡고 있는 나경원 위원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외교 현안이 많아서요. 네.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은 이제 주변 사국, 우리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를 모두 이렇게 차례대로 순방하고 왔고요. 다녀오셨군요. 네. 예. 사실 이제 최근에 러시아를 다녀왔는데요. 러시아하고 우리의 관계는 사실은 조금 신뢰 관계를 복원해야 되는데 전승기념일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시지 않고 우리 특사를 보낸 것에 대한 좀 섭섭함도 있고 러시아가 사실 이제 제재 대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우리하고의 신뢰 관계를 많이 쌓아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원 외교위원장 초청으로 다녀왔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섭섭하다고 하던가요? 조금 섭섭함을 표시하더라고요. 예. 아마 뭐 다 연결된 얘기일 텐데 이란 핵협상 타결됐고 거기에도 일부 러시아 입장이 좀 반영됐다고 하고요. 네. 어제 이 소식 들으실 때 좀 남다르게 들으셨겠는데 위원장께서는요? 글쎄 모두들 이제 남은 것은 북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오늘 보니까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이런 이란의 핵 협상이 사실상 이제 북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란 핵 협상의 타결이 북핵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미국이나 이란이나 실질적으로 이 핵 협상에 대해서 좀 나설 어떤 동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도 이란은 굉장히 중요한 중동 국가였었고 원래 제재 대상이 되기 전에 또 실질적으로 지금 IS 문제에 있어서 이란과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란으로서도 그동안 제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동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핵을 해결하는 대로 모든 세계의 중심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핵 협상 타결을 보면서 우리가 주변국의 컨센서스가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다는 점이 있었죠. 네. 저희가 북한하고 이란하고 핵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좀 준비를 했는데 그래픽 잠깐 보시겠습니다. 핵 개발 정도가 북한은 훨씬 더 많이 고도화됐고요. 이란은 핵무기를 만든 적은 없지만 북한은 이미 만들었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협상 목표도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없애야 되는 단계인 거고 훨씬 더 어려운 단계에 있는 거죠. 이란보다 훨씬 핵 협상이 지난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기대를 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선순위가 쿠바, 이란 그랬다면 일단 큰 문제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다음은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끝나기 전에 뭔가 좀 북한하고 뭔가 좀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많이 안 남았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래서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건가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이 대북 제재가 큰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미국의 뭐 러셀 차관보라든지 이렇게 미국 측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보면 우리 한반도 문제를 깊이 다루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제재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굳은 신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란은 이 제재가 굉장히 통했죠. 원유 생산량이 300만 배럴 하다가 2010년 이란 제재 이후에 100만 배럴로 줄어든 것처럼 제재 효과가 있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사실 이 교역량 중에서 대중교역이 한 90%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북 제재가 그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차원으로 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뭐 지금 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지금 뭐 그래픽에서 보여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뭐 미국의 전략적 인내, 중국은 중국판 전략적 인내로 인해서 그동안 북핵 능력은 매우 고도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매니지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장기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지만 우리가 중간 목표를 세워서 북한의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래서 육자회담 대표가 탐색적 대화 이런 것을 요구하고 또 뭐 미국이나 중국에 이렇게 동의를 이끌어냈는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중간 목표를 세우고 또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주변 육자회담의 나머지 5개 국가의 한 목소리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육자회담하면서 수년을 끌었는데 결국은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점점 더 개발을 했고 시간만 벌어준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중간 그렇죠. 목표를 세워서 협상을 하는데 그것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이제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북한 핵을 뭐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대화를 통해서 관리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지금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실상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이제 핵 문제하고 핵 문제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사실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제일 앞에다 놔뒀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통일부 장관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핵 문제 해결을 이제 테이블을 들고 나와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대북 관계에 있어서 개선을 위한 우리가 굉장히 좀 획기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최근에 이제 그 장더장 중국 그 상무위원 방문해서 한 얘기 중에서 북한이 원하는 걸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서독이 동독의 정치적 요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했지만 경제적 요구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를 통한 접촉면의 확대, 그 교류 중에서도 특히 경제 교류를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과 해가면서 저는 그 서독의 접근을 통한 변화에서 우리가 좀 배워올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핵화 선언 안 하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 이거보다는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단계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풀어가면서 일단 경제적으로 조금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홍용표 통일장관이 어제 비핵화가 모든 대화의 전제 조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윤병세 장관께서는 며칠 전에 또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한미 정상 간에 북한에 대한 뭔가 중요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뭔가라고 그때 다들 그 귀를 쫑긋 세웠었거든요. 뭐 좀 들으신 거 있을 것 같은데 한미 정상 간에 뭔가 지금 얘기가 뭐 중요한 게 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아직 이제 물론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방미가 이제 직전에 순방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고요. 또 사실은 대통령 방미가 지금 아무래도 9월 이후로 예정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는 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뭔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콕 찍어서 장관이 저 정도 얘기했을 때는 외교관들의 언사라는 게 보통 굉장히 아주 신중한 건데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좀 기본적인 우리가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좀 정부 내의 그런 이야기들은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홍영표 장관의 이야기에서도 아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남북 관계가 그동안 계속해서 경색 국면으로 왔기 때문에 이 경색 국면을 풀 수 있는 새로운 좀 저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란이요. 그렇게 신문 제목에 그렇게 뽑지 않았습니까? 핵 대신에 빵을 선택했다, 이란이. 했는데 과연 그러면 김정은 체제는 김정은 정권도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일단 핵은 일단 멈추고 일단 해놓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도 뭐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은 있지만 네. 개혁 개방에 대한 욕구는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올해는 뭐 대규모 가뭄이 들고 그래서 사실 식량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도 우리가 좀 더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간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변화의 욕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우리가 이제 이 북한의 경제 개발, 개혁 개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공조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북중 접경지대를 제가 다녀와 봤었는데 예. 이 동북아에 있어서의 어떤 이 우리의 경제 협력 등 여러 가지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서로 윈윈, 남북관계가 개선됨으로써 동북아의 어떤 협력을 또 더 이끌어낼 수도 있고 동북아의 협력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조금 노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나라 우리 중요한 그 우방들을 다 다니시고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좋은 자산을 쌓아가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이제 더 먼 미래 큰 꿈을 위해서 지금 수업을 일부러 지금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요. 아유 무슨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제가 해야 되는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명세 장관이 그 조금 전 말씀하신 거 연관해서 한미 관계, 한중 관계가 다 최상의 상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래서 그게 외교 자산이다 우리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뭐 일부 맞는 면이 있고요. 또 일부는 조금 제 생각하고 다르구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교 당국이 뭐 잘하는 점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몇 개 있었죠. 사실 뭐 이제 구체적으로 들면 저는 AIIB의 가입 부분은 좀 더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빨리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저희가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민한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전략적인 선택과 결정을 조금 더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좀 왕왕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 장관한테도 좀 직접 그런 얘기 하십니까 가끔? 예,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 12시 좀 넘어서 통과된 것 같거든요. 참의원 소위에서, 중의원 소위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 이렇게 계속 아마 뭐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광복 70주년 다가오는데. 사실 이제 뭐 이 문제는 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 우리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 문제 또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의 개정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뭐 한반도 유사시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후방 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과거에 일본과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하고 지금 집단적 자위권 관련된 안보 법제 개정하고 이렇게 같이 저희가 쭉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에서도 이제 주변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국은 한국을 의미한다라고 뭐 미국 측 관리나 뭐 일본 측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에 한국을 명시해달라는 게 저희의 요구고 앞으로도 조금 더 그 지침에 있어서 한국의 주권이 이 존중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게 저희의 요구고요. 이 집단적 자위권을 지금 이제 행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내에 반발이 많아요. 사실은 보면 일본 헌법학자들이 뭐 위헌이라고 의견을 냈고 또 뭐 소위 중의원에 가서도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워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베 정권으로서도 지금 이제 아베 내각은 밀어붙이겠다 이런 건데 이 일본 내 지지율의 뭐 이렇게 추이를 보면 마냥 지금 그렇게 할 것이냐 많이 떨어졌죠 지금 지지율이.
일본 내에서는 우려가 많으니까. 예. 오늘 주희 대사, 유흥수 대사께서는 한일 정상회담 연내에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데 한일 정상회담은 그래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악화됐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조금 이제 개선해 보고자 하는 많은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이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 일본에 대한 좀 섭섭함이 굉장히 좀 분노도 있고 섭섭함도 있는데 네. 사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좀 정상회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경원 위원장님께 어려운 것들 많이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국내로 휴가 가자 지금 어려우니까라는 네. 캠페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휴가지 중에 좀 시청자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으신 데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네, 평창입니다. 평창이요. 왜 그러냐? 제가 평창 스페셜 올림픽을 2013년에 했는데요. 전 네. 세계 발달 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죠. 저희가 그 유산 사업으로 해마다 평창에서 발달 장애인 음악 축제를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알펜시아에 있는 그 뮤직 콘서트, 그러니까 이 뮤직 텐트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오시면 거의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발달 장애인의 공연을 매일 밤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평창으로 놀러 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